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장중 3만 달러에 다시 올라서면서 하루 만에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위태위태한 느낌이어서 이게 찐 반등으로 이어질지 추가 하락세가 펼쳐질지를 놓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기관도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크립토 셀럽들은 하나같이 지금이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기관은 대놓고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분석 결과까지 발표했습니다. 여러 온체인 데이터들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형 고래들의 지갑에 비트코인이 속속 매집되고 있는 정황입니다. 채굴자들이 내다 파는 비트코인도 대부분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래들이 저가에 줍줍을 하게 되면 결국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지면서 공급 충격이 올 수 있고, 이게 랠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이코인의 모회사 다날은 일반 소비자 결제뿐만 아니라 상점과 배달라이더의 결제 수단에까지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정우의 그림이 카카오톡 NFT 장터에서 2,800만원부터 경매에 붙여준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확실히 NFT 시장은 뜨거운 상태입니다. 각종 이슈별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자 비트코인을 지지해왔던 크립토 셀럽들은 좋은 축적의 기회가 왔다고 하나같이 들뜬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미니 거래소를 설립한 윙클보스 형제 가운데 카메론 윙클보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하로 내려간 것은 박앤세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던 인물인데, 직접 제미니 거래소를 만든 것은 물론 비트코인 선물 시장 진입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ETF의 제도권 도입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펌와이드 리서치 책임자인 알렉스 소는 존버를 의미하는 호드를 외치면서 비트코인을 추매했다고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3년 12월 작성된 내가 존버하는 이유 이런 글을 공유하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홀드를 호들로 2번이나 잘못 썼지만 수정하지 않고 호들링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를 통해 존버를 의미하는 호들링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존버가 돈을 벌고 시세 따라서 생각과 반대로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면 바보가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글을 쓴 게 2013년이라는 게 상당히 놀랍게만 느껴집니다. 인기 분석가인 앤소니 폼플리아노는 최고의 투자자는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지적을 해도 편안하게 있는 사람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의 시세도 시선도 신경 쓰지 말라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렸고, 분석가 비트코인 아카이브 역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나는 모른다고 답한다.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다. 나는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같이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서 이 말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 역시 인생의 아주 소중한 자산과 시간의 일부를 여기에 투입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금의 상황조차 즐기면서 기회로 삼고 있는 이런 인물들의 모습은 꽤나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2018년부터 3년 동안 이체 없이 사실상 휴면 상태였던 메가 비트코인 고래지갑 17개가 지난 주말 동안 28,377개의 BTC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 호들이 비트 인포 차트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무려 84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9,600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데일리 호들은 해당 메가 고래지갑 17개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8,000개를 기록한 뒤에 주말에 추가적인 매집을 진행했다. 각 지갑들이 동일한 기간 휴면 상태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불분명하지만 17개 주소의 소유주는 단일 기업 또는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갑들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16만 4천 개 정도로, 이는 5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보유량보다 더 많은 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투데이 역시 최근 비트코인 고래들이 채굴자들이 시장에 매도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 가운데 대부분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17일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입된 비트코인 물량은 하루 평균 98.6 BTC 규모다. 이는 지난해 11월 3일 이후 최대 규모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채굴자 지갑에서 거래소로 유입된 비트코인 물량도 뚜렷하게 증가했다. 대규모 이체만 해도 60BTC씩 6번 거래소로 유입됐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 지갑이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테는 리딩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공급 압박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비트코인 랠리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데일리 호델 보도 내용을 보면 윌리엄 클레멘테는 비트코인의 비유동성 공급 비율이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인한 매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고래들이 7월 초부터 매수세를 보여왔다면서 비트코인 공급 쇼크가 가격 상승에 불을 붙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8월부터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전망과도 맥을 닿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발이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서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 채권 ETN도 준비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는 그동안 다른 대형 투자은행들보다 좀 더 발빠르게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늘리면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확보 역시 늘려야 하는 골드만삭스가 꽤 재미있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네트워크 규모에 비해서 고평가됐다는 골드만삭스 경제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등의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사용자 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 봤더니 시장 가치가 상승하면서 네트워크 규모의 가치를 넘어섰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펀더멘털보다 고평가됐다면서 이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잘못 평가됐거나 비트코인의 투기적 요소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경제연구팀의 이런 비교 전제는 반은 틀렸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를 펀더멘털과 비교해서 평가했는데 이들이 말하는 펀더멘털은 통화로서의 펀더멘털인지 아니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펀더멘털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조사 내용만 보면 통화로서의 펀더멘털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가치가 펀더멘털보다 그래서 더 높다고 평가한 것 아닐까 추측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통화로서의 가치보다 가치 저장에 더 높은 방점을 찍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소 모호한 시장 가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이러니 대형 투자은행의 분석이 나오면 그것과 반대로 대응하면 된다.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골드만삭스의 분석은 역시 골드만삭스답다 이런 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저가에 매수하려는 그동안의 다른 기관들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비트코인 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투자회사가 비트코인을 사긴 사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경제연구팀을 동원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보이는 그런 연구 결과까지 공식적으로 내놨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페이코인의 모회사 다날이 배달결제 시장에 뛰어들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날은 국내 2위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 만나 코퍼레이션에 3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서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다날은 음식점과 라이더 사이의 결제 방식인 만나페이에 신용카드 선불 충전과 가상 계좌 서비스,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인데 이미 페이코인을 통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상황에서 점차 커지는 배달 시장에서도 가상화폐 결제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장성이 빠른 사업군으로 꼽히는 NFT, 국내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하정우의 NFT 작품이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인 클립에서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하정우와 우국원 등 작가 24명의 NFT 작품이 출품된다고 하는데
우국원의 작품은 30일에 시작가 3,700만원, 하정우의 작품은 2,800만원 정도에 출품된다고 합니다. NFT 상품이 꽤나 빠르게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카카오가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거의 모든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제작할 때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마감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호재성 소식과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지지자인 BTC 타임즈의 매니징 디렉터 리나가 트위터에 올린 직접 그린 웹툰입니다. 2010년부터 2040년까지 억만장자와 비트코인 홀더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웹툰 속에 담긴 비트코인 장기 홀더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